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꼰대 김강주입니다. 꼰대는 아침에 식사를 하세요? 우리 꼰대 나이가 되면 아침에 밥을 먹고 안 먹고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는 아침을 먹어야 배심이 든든하다. 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두 번째는 아침을 먹고 안 먹고가 와이프하고의 정서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하다. 밥을 먹고 다니는 꼰대가 있고 아침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는 꼰대가 있다. 야, 이것이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꼭꼭 챙겨 먹습니다. 먹는 게 좋다는 거 아니고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게 좋다는 거지, 결론. 정서적으로 저는 또 아침 얼굴 부딪히면 기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았지. 아직도 와이프한테 아침밥 챙겨 먹고 있어. 이게 대단한 전리품이에요. 연금보다 중요한 거네, 그게. 연금보다 중요한 거. 우리 또 미래형 꼰대, 우리 또 존 모델인 것 같습니다. 참, 뭐, 요즘 저희 방송, 뭐, 사연들 아니면 저희 그 컨텐츠들 보면, 정말 우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에 대한 준비는, 정말 이제 쉽지 않고 다들 손을 낳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 뭐냐 하면, 자, 금융회사들이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잖아요. 또 그걸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금융회사들이 금융 상품을 만드는 이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이제 뭐 우울한 이야기도 하고 또는 즐거운 이야기도 하지만, 어떻게 지금 시대가 10년 전, 20년보다 개인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졌다.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개인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죠? 그래서 금융 상품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나의 조건 또 지금 형편에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품들이 있다. 왜? 걔들은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 그런 상품을 찾는 사람과 그런 상품을 못 찾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상품은 반드시 항상 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야, 이게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품들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게? 그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지금 시대에 적합한 적합한 상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적합한 상품을 이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내야만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시대하고 어긋난 상품은 안 팔리거든. 그죠? 안 팔리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배당주 펀드잖아요. 그죠? 배당주 펀드는 사실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많은 언론 늘 매일 하나씩 하나 이상씩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오늘은 그래서 배당주 펀드를 하자 이 말이 아니라 그럼 이 배당주 펀드가 왜 사람들이 배당 하는지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좀 짚어보자라는 거죠. 뭐 답 다 있네, 꼰대가. 뭐죠, 그래서? 뭐 말할 거 없는데. 자, 짚어봅시다. 왜 배당주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배당은 이제 다들 아시죠. 뭐 사업을 했으면 돈이 남을 거고 돈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나눠먹게 하는 되잖아요. 그 돈을 이제 사업에 재투자할 수도 있고 재투자 안 하면 그 돈을 이제 나눠먹는데 그 나눠먹는 게 배당이지. 배당을 이제 우리가 배당주 펀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배당 성향이 높은 즉 기업들에서 그 주식이 투자금이잖아요, 그죠? 주주들이 또 투자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회사에 남는 1년간 계산하면 남는 순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배당 그 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뭐 크게 한 그 3가지 정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는 안정적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불황이 강하다라는 거야. 경기에 대한, 즉 경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관계없이 꾸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즉 변동성이 적다라는 게 배당주에 관한 첫 번째 포인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 즉 시장이 많이 뭐 폭락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당금이 일정하자고 할 때, 예를 들면 주가가 하락하면 거꾸로 배당 수익률이 상승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내가 100원을 배당하는 주식이 있어. 100원을 배당하는 주식이 한 있는데, 주당. 근데 이제 그게 5,000원에서 4,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주당 가격이 시장 가격이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빠졌다. 20% 빠진 거네. 그렇죠. 가격은 빠졌지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신다면 5,000원에서 100원 줄 때는 2%였잖아요. 근데 4,000원에서 100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2.5%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헷갈리실 분들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배당을 하는 기준은 지금 그 주식의 시장 가격이 아니에요. 그 한 주가 만약에 지금 시장에 5,000원 한다면 5,000원을 기준으로 배당을 뭐 1%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의 액면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액면 가격. 애초에 발행한 원가 말하자면 그 원가에 예를 들면 1%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그 5,000원짜리 주식이라 하더라도 원가는 1,000원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원가를 기준으로 배당액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배당하는 금액은 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 뭉치가 이야기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 주식 시가 평가 없이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만큼 배당 받는 거고, 두 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만큼 배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주식 가격 대비 배당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되면 주가는 하락했지만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신규 자금들은 당연히 이게 메리트 있는 거고, 배당 수익률이 높네? 그러면서 신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 결과 주가는 하락에 대한 경직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은이익을 이제 번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잖아요, 투자금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회사죠. 그죠? 돈을 버는 회사니까. 그렇지. 돈을 버는 회사가 괜찮아요. 물론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배당만 왕창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지분이 개인 몇몇에게 편중돼 있어서 그것을 그냥 이 기익이 나든 안 나든 그런 형식으로 싹 빨아먹으려고 하는 몰지각한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외국계 펀드들이, 사모펀드들이 한국 기업들을 몇 개 가져간 금융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도 이때는 그놈들이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나쁜 애들이니까. 이 나쁜 애들도 자기들이 M&A 인수합병한 그 회사가 성적이 좀 좋지 못하더라도 일단 자기들의 투자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배당을 왕창 뽑아먹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한다면 대체적으로 배당을 지속적으로 꾸준히가 중요하죠. 그런 회사들은 다 괜찮은 회사들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1.25%죠.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1.8%, 2% 정도 수준까지 돼요. 네. 즉 과거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을 때는 배당 수익률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 근데 배당 수익률은 과거와 큰 차이 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낮아 보니까 기준금리보다 어찌 보면 그 배당 매력이 더 있다라는 거야. 네. 어찌 보면 채권보다 주식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 기업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주는 것들을 세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가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들도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배당을 늘리는 게 기업들한테 노후적인 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국민연금이라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럼들은 그 큰 빅머니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분이 있단 말이지.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이 참여를 해서 기업들에게 배당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항상 하이리스크와 하이리턴, 즉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재무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칙인데, 상대적으로 위험은 저위험이지만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있다. 그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방 경직성에 대한 효과 때문에 이게 배당주 투자가 그런 역할을 대체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도 이제 뭐 배당을 수익을 보고 들어가지만 그 이면에 주식이라는 소송 때문에 변동성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 어차피 콘수익 내기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라면 은퇴 자산, 이런 노후 자산, 길게 보고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배당주는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 포인트이다. 그렇죠. 이제 대체로 우량주이고, 그 다음에 또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배당주 펀드에서, 배당주 펀드는 배당 받은 것을 또 자동적으로 투자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재투자가 그러니까 되죠. 재투자되니까 일종의 복리 효과, 그런 것도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위험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이제 그런 자산이기도 하니까 상당히 은퇴 자산으로도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렇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배당주 관련돼서는 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포털에 뭐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러맨들이 지금 현재 저축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그 많지 않은 저축 여력 중에서 그나마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연금 저축 쪽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쪽에,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배당주 비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늘리면 여러분들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렇게 배당 성향이 낮죠. 낮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배당주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함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당률은 1.8%지.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인데, 지금 글로벌 배당주 펀드 보면 배당률이 3.6%까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즉 1년에 그 정도 현금 흐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국내 거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해외 쪽, 글로벌 상품 쪽으로 돌리는 것도 다음에서 우리가 조금 글로벌한 펀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투자들에게 관심 가질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